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특강을 맡은 주종학입니다. 오늘 특강 주제는 바람을 알면 건강하고 물기를 알면 부유하다입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도 학우 여러분들과 같이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출신입니다. 2004학번으로 당시에는 천사학번이라고 저희는 부르기도 했죠. 40대 중반의 나이에 늦가기로 공부를 시작을 해서 그 후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강의도 했습니다. 현재는 그 사단법인 대한풍수지리학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코리아 풍수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동안 책은 한 6권 정도 이렇게 썼습니다. 제일 먼저 썼던 게 풍수리 형세론, 또 청와대 입지의 재조명, 현 청와대 입지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쓴 책이죠. 그 다음에 건강한 삶, 성공한 삶, 풍수지리, 또 부자풍수, 쪽박풍수, 또 풍수지리 지도사, 문제은행까지 총 6권을 그 책을 출간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건강한 삶, 풍수지리, 성공한 삶, 풍수지리입니다. 그 책이 가장 이 독자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오늘 강의할 내용도 아마 그 책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수록되어 있으니까 혹시 참고 자료가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그 책을 사서 이렇게 구독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풍수를 한 거는 뭐 한 40년 가까이 됐고요. 주요 컨설팅을 보면은 기업체, 또 군부대, 학교, 병원, 사무실, 상가, 아파트, 단독주택, 또 전원주택, 그뿐 아니라 이제 가정묘라든가 정중묘, 수목장 등에도 이렇게 제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출연도 여러 번 했고요. KBS, SBS, MBC, 또 정편 채널이라든가 작년에는 그 홍콩 TV에서 신년 특집으로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더 팩트에서 얼마 전에 그 상영된 영화 파묘에 대해서 인터뷰가 있었기도 합니다. 오늘 강좌 내용은 크게 1부, 2부, 3부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1부는 바람을 알면 건강하다. 2부는 물기를 알면 부유하다. 3부는 사람은 집을 담고 집은 사람을 담는다.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풍수 어려운 이론보다는 현장의 실제 사례 위주로 마치 이 부동산학과 이 학부님들이 임장 수업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은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스피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풍수지리는 바람과 물과 땅의 이치를 다루는 학문이죠. 풍수지리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좋은 땅, 건강한 땅을 찾기 위한 방법론이다 할 수 있습니다. 즉 바람 고요하고 물 잔잔한 땅을 말하며 이를 장풍득수 지형을 갖추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장풍득수란 이 단어를 줄여서 풍수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지형은 인체 건강에 유리할 뿐 아니라 즉 장풍득수가 이루어진 지형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지형은 인체 건강에 유리할 뿐 아니라 재화가 풍족해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바람 심하고 물이 부족한 곳에서는 건강과 경제적인 면에서 크게 불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터를 고를 때는 길한 곳을 찾고 흉한 곳을 피한다는 것이 풍수의 핵심입니다. 가끔 많은 사람들이 풍수가 미신 아니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풍수는 한국연구재단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학 분야의 지리학 분야, 그 다음에 인문지리학에서 풍수지리라는 그 연구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KCI 논문 10여 편을 이제 등재하기도 했죠. 반대로 이 풍수와 이제 사람들이 조금 유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주명리 같은 것인데, 사주명리는 이렇게 한국연구재단의 학문연구에 분류가 안 되죠. 예, 풍수만 공식적인 학문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풍수가 다변화되고 있어요. 풍수는 크게 양택과 음택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양택은 마을이나 집터 혹은 집의 형상, 인테리어 등을 이렇게 따지는 것이고, 음택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묘토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양택은 건축과 도시 설계, 부동산, 환경, 조경, 실내 인테리어 등에 다양하게 이렇게 지금 적용이 돼서 활용되고 있는 그런 시태입니다. 이전의 풍수가 망자를 위한 묘지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면, 현대 풍수는 산 사람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 풍수지리 4글자가 있어요. 그런데 바람풍자가 가장 앞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람은 건강을 좌우하고, 물은 재물을 관장하고, 땅은 사람의 귀천을 좌우합니다. 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바람풍자를 가장 앞에 둔 겁니다. 예. 건강이 우리 삶에 있어서 건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람을 가장 앞에 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람은 사람의 건강을 좌우하고, 물은 재물을 관장하고, 땅은 사람의 귀천을 좌우합니다. 2부에서는 재물에 관해서, 물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고, 3부 수업에서는 이 땅에 관해서 또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람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바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무더위를 식혀주고 열대야를 날려주고, 또 오염된 공기를 제거해서 공기를 맑게 해주는 그런 순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 센 곳은 풍파가 많다 그래요. 풍파의 사전적 의미는 세찬 바람과 거센 물결을 얘기를 합니다. 풍파는 고난과 시련, 아픔, 사연이 많다는 뜻의 부정적 표현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기를, 저 사람은 참 풍파가 많다, 저 집안은 왜 이렇게 풍파가 심한지 모르겠어, 저희가 가끔 이제 그런 말을 하죠. 풍파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말하는 그 풍수에서 말하는 바람은 지속적인 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일정한 방향에서 반복적으로 부는 바람을 우리가 지속적인 바람이라고 하는데, 그 직접적인 영향을 보게 되면은 기온이 떨어지고, 기압이 떨어지고, 소음이 발생하고, 열선실이 생기고, 또 수분이 증발하게 됩니다. 동반되는 영향을 보게 되면은 인체 건강에 불리하고, 지속적인 바람을 맞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동식물의 발육이 부진하고, 건축물이 노후되고, 자연재해가 빈번합니다. 즉 화재가 자주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여성분들은
바람을 계속 맞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지게 되겠죠. 결국 이런 것은 주거 환경에 이제 불리하게 됩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은 지속적인 바람이 부는 곳에 집이나 사무실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주거 환경에 매우 좋지 못하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바람은 반드시 저기압을 동반한다 그랬어요. 사람은 이제 이 고기압 환경에서 살아야 건강에 유리한 법이죠. 저기압에서의 일반적인 현상을 보게 되면 관절염이 악화되고 또 신경통 환자는 통증이 증대되고 또 우울증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저 사람은 지금 저 친구는 저기압 상태니까 나를 조심해야 될 것 같아 하고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즉 저기압 상태는 우울증이 증가하고 어쩐지 상태가 조금 불안정한 그런 상태를 이렇게 유지를 하게 됩니다. 사람은 고기압 환경에서 살아야 건강한 법이에요. 바람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뇌졸중은 바람이 인체에 침입하여 생기는 병이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요. 뇌졸중은 바람이 인체에 침입하여 생기는 병이다 했습니다. 황제내경이라는 중국의 오래된 그 의서를 보게 되면은 바람은 질병을 일으키는 사악한 기운이라고 했어요. 네, 질병을 일으키는 사악한 기운이다. 또 회남자에서 보게 되면 바람은 하늘이 노한 것이기 때문에 바람이 많은 것은 귀머거리가 많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바람에 대해서 굉장히 그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이하게 생각하는데 오래된 책들에서 보게 되면은 전부 다 바람에 대해서 무척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람은 길을 뺏는다고 했어요. 바람은 반드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속도로에서 내가 승용차를 타고 가는데 옆 차선에서 버스나 혹은 큰 트럭 같은 것이 빠르게 지나가게 되면은 내 차가 휘청거리면서 그 버스 쪽으로 쏠리는 것을 아마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빠르게 달리던 버스는 저기압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내가 달리는 것은 차선은 고기압이었어요.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할했으니까 빠르게 차가 달리는 버스가 달리는 큰 차 옆으로 그것은 저기압이 되면서 나의 기운을 뺏기게 되는 겁니다. 또 KTX가 빠르게 지나가게 되면은 먼지가 일어나고 그 흙먼지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그 종이 같은 것들이 다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빠르게 달리는 기차는 저기압 환경이고 내가 서 있는 플랫폼은 고기압이 되는 겁니다. 즉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기운을 뺏기니까는 내 몸이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진짜 그 키가 작고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보호자께서 잘 잡아주고 그러셔야 됩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풍수는 미신이나 썰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 이때 내가 있는 곳에 있는 기운까지도 다 뺏기게 되는 것이죠. 바람도 길이 있대요. 이 위성사진은 무악재 고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에는 녹본동 고개도 있네요. 고갯마루인데 고갯마루가 바로 바람길입니다. 녹본동 고개에서부터 무악재까지
고갯마루 바람이 계속해서 부는 거예요. 그 밑에, 무학재 밑에는 서대문 형무소도 있네요. 예, 풍파가 많은 곳이죠. 예, 이런 곳에는 위치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길에 위치하게 되면은 바로 지속적인 바람을 맞기 때문에 이런 곳에 이렇게 위치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네. 녹번동국에서부터 무학재까지 긴 바람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현재 그 좌우의 아파트들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은 이 지금 바람길은 항상 이제 저기압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늘 저기압 상태가 되니까 주변에 고기압들이 그쪽으로 이제 뺏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바람길에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게 되면은 나의 기운이 늘 뺏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게 됩니다.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무학재와 자암고개를 이렇게 또 보죠. 인왕산과 안산 사이가 바로 이제 무학재 고개입니다. 자, 화면 한번 잘 보시죠. 네. 저 뒤에 녹번동 고개에서부터 무학재 고개까지가 바람길이 돼가지고, 예, 이와 같이 늘 지속적인 바람이 불게끔 되어 있어요. 또, 오른쪽에 인왕산과 북악산 사이를 보게 되면은 자함은 고개입니다. 자함은 고개도 역시 또, 바람길이 형성이 됐어요. 저 바람길이 경복궁과 청와대를 향해서 불게 되는 것이죠. 풍수는 바람을 피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인데, 현재 이 자암고개가 깊이 이렇게 함몰을 해가지고 경복궁과 청와대를 향해서 이렇게 바람길이 형성이 됐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무학재 바람길을 다른 각도에서 현장 사진을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무학재 고개가 마치 V자형으로 좁고 깊게 형성이 됐어요. 좁고 깊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점점 더 이 바람이 심해지는 것이죠. 이 좁고 긴 것이 더 깊고 더 날카롭다고 하게 되면 그 바람은 칼날 같은 바람이 돼가지고 인체 건강에 매우 불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집 안에 산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바람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집이 바람을 맞게 되면은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도 기운을 뺏기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 바람길은 늘 저기압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집 안에 있는 이 고기압 기운이 바람으로 인해서 뺏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서울 시내에는 뭐 바람길이 참 고개가 많이 있잖아요. 아리랑 고개, 미아리 고개, 망우리 고개, 예.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입지 선택에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자암 고개를 다른 각도에서 제가 찍어봤습니다. 북악산과 인왕산 사이가 깊이 함몰이 돼가지고 자암 고개가 이제 형성이 됐는데 그 지점을 통해서 이제 계속 북서풍이 부는 거예요. 그 북서풍이 경복궁과 청와대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청와대 입지 재조명이라는 책에서 제가 청와대 입지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청계천 바람길이요. 바람이 부니까 청계천변 공기가 맑아졌다는 그런 그 보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길은 늘 저기압이라 그랬어요. 바람길에 거주하게 되면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인체 건강에 피로가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람길에 사는 것을 사무실이나 집이나 혹은 묘나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잠깐 있는 거에 뭐 어떻겠습니까만은, 네,
거기서 24시간 잠을 자고 1년 12달 거주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점점 기운을 뺏기면서 피로가 누적이 되고 그것이 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골짜기는 물과 바람의 통로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바람은 산 골짜기를 보게 되면은 밤에는 산 위에서 아래로 불고 이것을 우리가 마운틴 브리즈라고 하고 낮에는 산 아래서 산 정상을 향해서 바람이 불게 됩니다. 밸리 브리즈라 해서 둘을 합해서 우리가 산곡풍이라고 해요. 즉 골짜기는 이 물과 바람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낮에는 산 정상의 햇빛에 의해서 빨리 데워지고 밤에는 지열에 의해서 산 아래가 온도가 높다. 공기는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산곡풍이 발생하게 된다. 만약에 저런 지형, 골짜기 지형에 집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혹은 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늘 바람을 맞는 거예요. 하루 왼종일 밤낮으로 저 골짜기 바람을, 골바람을 맞게 되는 겁니다. 매우 좋지 못한 그런 입지가 되는 것이죠. 베르누이 중리를 정리를 한번 볼게요. 유체는 넓은 곳에서 좁은 곳을 지나면 속도는 빨라지고 기압은 낮아진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좁은 곳을 통과하게 되면은 속도는 빨라지고 기압은 낮아진다고 했죠. 예. 우측 그림을 보게 되면은 혈관이 2분의 1로 좁아지게 되면은 혈류는 4배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동맥경화인데, 예. 혈류가 4배가 증가를 하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혈류가 빨라지니까, 네, 피가 빠르게 달리다 보니까 거기는 저기압 환경이 됩니다. 혈관 바깥은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압은 반드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혈관 바깥의 고기압 기운이 혈관 내부의 저기압 기운으로 힘을 작용을 하면서 동맥경화가 생기는 거예요. 예. 바깥에서 안쪽을 향해서 이렇게 누르게 되니까, 예. 프러가 낀데, 혈류가 통하지 않고 동맥경화가 생기고 심장마비가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 지금,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반드시 저기압 환경을 일으킨다는 것을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어요. 계곡풍은 골바람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용어로는 요풍, 질풍, 살풍, 천풍, 적풍, 음풍 등으로 이렇게 부르게 돼요. 요풍은 골짜기에서 부는 바람을 말하는 것이고, 질풍은 병을 일으키는 바람을 말하는 것이고, 살풍은 사람을 죽이는 바람을 말합니다. 천풍은 천박한 바람이라는 뜻이고, 적풍은 나의 기운을 빼앗아가는 도적과 같은 바람이다 그래서 적풍이라고 부릅니다. 음풍은 음산한 기운을 말하는 것이죠. 옛 어른들이 말씀하기를 골바람 맞으면은 골로 간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요. 골바람 맞으면 골로 간다. 상당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또 바람 피하기를 도적 피하듯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 계곡에서 부는 이런 바람이 요풍, 질풍, 살풍, 천풍, 적풍, 음풍 등 이게 지속적인 바람인 것입니다. 이런 지속적인 바람이 부는 곳에 집이 있다거나 혹은 묘가 있다거나 혹은 상가가 있다거나 또 공장이 있다거나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계곡풍은 전후좌우 방위에 관계가 없어요. 네. 어디서 불든 계곡에서 불게 되면 다 그럼 우리가 남쪽에서 불면은 좋고 북쪽에서 불면 나쁘다 이런 건 없습니다. 동서남북 어느 방위에서 불든 계곡풍 다 마찬가지죠. 지금 집을 보게 되면은
집 두 곳이, 네, 뒤가 허해요. 그래서 골바람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 집은, 네, 뒤에 산이 배산임수를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집은 바람을 맞지 않는 집이 되겠죠. 이 두 집은 바람을 맞는 집이 되고 말았어요.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이것은 상곡풍이 분달했어요. 하나, 둘, 세 군데에서 이렇게 바람이 부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와 같은 곳에 깊은 계곡에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이라 그래서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풍동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은 이 모서리에서는 바람이 좀 더 빨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간격이 좁다는 것은 바람이 이제 굉장히 빠르다는 뜻입니다. 예. 이런 모서리 부분에서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당연히 바람이 빨라지니까 저기압 환경을 유지하게 됩니다. 예. 조금 그림을 좀 확대해서 보니까 특히 이런 부분이 모서리 부분이 굉장히 바람이 빨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배산임수를 이런 지점은 전혀 바람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산임수가 좋다는 것이 등 뒤에서 부는 바람을 완벽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산임수 지형을 선호하는 것이죠. 골목바람도 있어요. 요거는 제가 서경대학에서 오랫동안 이제 강의를 했는데 서경대학교 뒤 두 문짝입니다. 근데 이것은 한여름에도 이 골목에서 바람이 쳐요. 먼지가 얼마나 이렇게 많이 나고 그렇게 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나갈 때는 눈, 귀를 손으로 이렇게 입으로 가리고 그리고 지나가야 될 정도로 골바람이 심한 곳이에요. 자, 골목바람이 심한 곳이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여기는 늘 저기압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그 주변 집들은 전부 이제 고기압인데 이 골목이 늘 저기압 환경이 되니까는 늘 바람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이 기운을 뺏기게 되는 겁니다. 좋은 현상이 아니죠. 골목급집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골목급집도 늘 이렇게 바람을 맞는 것이죠. 아파트도 역시 단지 내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골목급집은 경매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터널 주변도 역시 늘 이 바람이 센 곳이죠. 터널은 이 자동차만 빨리 달리는 게 아니라 좁은 곳으로 바람이 또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늘 거기는 이제 저기압 환경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에 있는 뭐 터널 주변을 터널 주변인데 한때 택시 운전사들에게 하도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귀신 들린 터널로 불리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터널은 늘 저기압 환경이 된다. 항상 거기는 저기압 환경이 되니까 주변에 있는 집들의 고기압 환경이 기운을 뺏기게 되겠죠. 극풍은 좁은 틈 사이에서 부는 칼바람이라고 해요. 우리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 이런 집에서 살게 되면은 겨울철에 보게 되면은 문틈 사이로 아주 칼날 같은 아주 시린 바람이 불게 돼 있어요. 예. 아주 진짜 살을 에일 것 같은 그런 것을 아마 이제 경험했을 겁니다. 예, 문틈 사이에서 부는 칼바람. 즉 바람은 좁은 곳을 통과할수록 칼바람이 돼가지고 인체 건강에 더욱 불리하게 됩니다. 사람은 좁은 문틈에서 쏘아대는 바람에서 병이 나는 것이지 넓은 곳에서 부는 바람은 두렵지가 않다고 했어요. 1993년 사례입니다. 저에게 화천에 사시는 분이 곰사육 농장을 하신다는 분이 달랑 지형도 한 장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여기 사는데 여기로 이사를 왔는데 1년 만에 남편이
중풍에 걸리고 곰 80%가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저 지형을 보면서 골짜기 지형이니까 물론 아마 이제 이 곰을 키우기 위해서 계곡에 물이 있는 곳을 아마 찾아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저 지형들을 보면서 물소리, 바람소리가 요란한 곳이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어머 그걸 어떻게 아세요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등고선이 이렇게 저기 이 간격이 좁은 것을 보게 되면은 예, 경사가 가파르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오목한 지형이니까 계곡 지형을 한 것이죠. 예, 당연히 물소리, 바람소리가 요란한 곳입니다. 이곳으로 이전하고 3년 만에 곰 80%가 죽고 남편이 중풍에 걸렸다고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러 이제 오신 겁니다.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제가 춘천에 강원대학 가서 강의를 하니까, 특강을 하니까 이 집을 그때들 알고들 있더라고요. 사연을. 실제 사례입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이 집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사 가는 방법 외에는 달리 도리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오래전에, 한 10년 전에 대구 모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학생들이 연이어 이렇게 잘못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학교가 지금 요 지점에 있습니다. 중학교가.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는데 좁고 긴 골짜기 지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깔때기 같은 지형입니다. 당연히 바람이 모이는 곳이겠죠. 또 등 뒤에서는 학교 뒤에서는 깊은 골바람이 불 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또 이렇게 바람이 깔때기 지형이 됐으니까 바람이 모이는 것이죠. 풍파가 많을 수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원주택 같은 것을 선정하신다고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지형, 골짜기 지형도 나쁘지만은 골짜기 입구에 있는 이런 지형도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홍콩의 리펄스베이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예. 아파트 한가운데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홍콩 사람들이 싱성시하는 용이 산과 바다를 왕래하면서 물을 마시는 곳이라는 뜻으로 예. 그런 광고를 해가지고 아주 대박이 난 것입니다. 홍콩에서도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이제 이 아파트라고 해요. 그런데 바람이 좁은 곳을 통과하게 되잖아요. 그럼 주변에 있는 집들은 어떻겠습니까? 늘 저기압 환경이 되겠죠. 바람이 지속적으로 산에서 바다로 부으니까 늘 이 주변은 저기압 환경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아파트를 사신다고 하게 되면 이 통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시는 것이 좋겠죠. 이런 집들은 늘 저기압 환경이 돼가지고 나의 기운을 뺏기게 됩니다. 필로티 아파트요. 1999년 SBS 미스테리 추적에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이 집이 어떨 것이냐 하고 PD가 이제 묻는 거예요. 저런 집들은 바람이 통과를 하니까 열선실이 발생하고, 열선실이 발생하니까 건강이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재산성의 손해도 있을 수가 있다 하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집을 실제로 PD와 함께 들어가서 보니까 203호가 남자가 이곳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가족들이 전부 다 중풍에 걸렸어요. 남자 형제가. 그래서 80 넘은 노모께서 그 두 아들을 건사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모처의 임대 아파트인데 이곳으로 이사를 오고 나서 중풍에 걸리고 부도가 나고 이혼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이랬을 경우에 지금 저는 203호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럼 303호는 어떨까요? 303호는 전혀 걱정할 것이 없어요. 203호가 전부 다 이렇게 바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303호는 상대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통로 주변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은 전부 다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203호가 바람을 맞는 그 단면적인 넓기 때문에 가장 피해가 심했던 겁니다. 전남 모처의 두 마을은 300m 떨어진 곳이에요. A마을과 B마을이. A마을 이장이 저한테 말씀하기를 B마을 사람들은 남자가 태어나서 환갑을 넘은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상당히 무서운 얘기였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 그때 당시에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던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야 돼서, 이게 알게 된 겁니다. 저 마을은, B마을은 고갯마루 지형에 위치하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바로, 고갯마루 지형은 이 바람길이 되는 것이죠. 위성사진을 보게 되면은 바람길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B마을에서 자세히 보십시오. B마을에서 앞에까지 바람길이 형성된 겁니다. A마을은 바람길에서 절묘하게 피했는데 B마을은 정확하게 바람길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지 선택을 하신다고 하게 되면은 B마을 같은 곳은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남자가 단 한 명도 환갑을 넘은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바람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전원주택 박람회에 저는 나가서 풍실히 상담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주로 이제 전원주택 박람회, 균형천 박람회, 건축 박람회 등인데 보게 되면은 전원주택 전문가가 얘기를 하기를 3년 이내에 도시로 회귀하는 비율이 40%가 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입지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이라 그래가지고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죠. 네, 이와 같은 이 깊은 계곡을 이렇게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시리와 열목구가 사는 곳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깊은 계곡은 골바람이 부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전원주택을 선호하면서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이라고 점점 더 계곡 깊숙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형은 골바람의 통로라는 것을 잊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좋은 집터라면 옛날 사람들은 몰랐을까? 네, 여러분들은 그런 것은 골바람이 부는 것을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람에 대한 경계의 글로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바람은 모든 병의 근원이다. 바람은 사람을 상하게 한다고 했어요. 좋은 길은 바람을 타면 흩어진다고 합니다. 좋은 땅은 바람 피하기를 도적 피하듯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산속에서 거처한다면 가장 두려운 것이 계곡풍이다. 삼곡풍이 부는 골짜기에서는 벙어리가 유전된다고 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이 골바람이 부는 땅이니 마침내 사람이 끊어질 것이다. 사람이 많이 다치고 죽고 병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넓은 평지에서 부는 바람은 전혀 두렵지 않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넓은 평지에서 부는 바람은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좁은 골목바람이라든가 좁은 곳을 통과하는 그런 바람이 상곡풍 같은 것이 인체 건강에 치명적으로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바람에 대한 경계의 글을 유념하셔가지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